쿠박 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인 김호종 작가님의 사진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은 사실 그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살짝 그 기쁨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작품하고 잘 어우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패션을 느끼고 열정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준비한 곡이고 이 곡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된 작곡가 몬티의 차르다시를 연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이찬희 계좌가 네. 같이 불러도 됩니까? 이렇게 마스칸으로 흥얼흥얼.
번째 진행을 맡은 신라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구성희 교수입니다. 저희 국악갤러리가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좀 더 진화된 모습 같고요. 다시 한번 축하 연주 멋들어지게 연주해준 피아니스트 은정과 바이올리니스트 미카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전시했던 정몽채 작가나 주기중 작가가 보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때는 피아니스트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화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저희 국악갤러리가 찾은 세 번째 아티스트입니다. 참 재미나고 그리고 여러 사진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분의 사진은 모닝탐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주변 사진을 보시면서 참 이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참 좋다 이런 얘기들. 실제로 어떤 사진계에서 특히 모닝탐 같은 사진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사진 출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전문가이십니다. 사진가들이 저도 사진한 지는 좀 제법 됐습니다만은 또 후학들을 사진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저 또한 제 사진의 많은 그 출력의 많은 부분을 이분께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가들이 칭하기를 사진 출력의 장인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김호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호정입니다. 예. 혹시라도 오늘 처음 이 아티스트 토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국악갤러리는 전시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작가 세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듣는 이 아티스트와의 어떤 대담식의 어떤 이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정봉채 작가, 주기중 작가, 오늘 김호정 작가까지 모셨고요. 한 10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오늘의 이런 대담 형식의 토크를 아마 책으로 엮어서 대한민국 사진가에게 묻다라는 대담집 형식의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선생님께는 사실은 선생님 아까 전에 이제 잠시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긴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일단 쭉 카메라를 제 마이크를 드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 조금 더 편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께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김호정 사진가께서는 김해와 창원을 중심으로 또 어떤 경남 지역의 어떤 사진의 어떤 구루로 자리하고 계시고요. 사진가, 또 사진 선생님, 그리고 사진 전시 기획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많은 사진가들이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어떤 사진의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관장하고 계신데요. 제가 사진가 김호정 씨께 묻겠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게 공통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가 김호정에게 사진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사실 좀 막막했어요. 제가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막 좀 적으려고 그랬는데 적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디 강의 가고 이래도 말은 들었는데 항상 딱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적히질 않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 답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진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정말 사진이라는 게 우리 그냥 하나의 사진이죠, 그죠? 그냥 찍는 사진, 너도 나도 다 찍고 다 찍는 사진인데 과연 사진이란 뭘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가령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남기는 건 사진 분명히 사진인데 사진이란 뭔가 정의를 탁 내려놓으니까 갑갑한 거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사진을 처음에 강의할 때 사진은 다시 무엇인가? 그 사진 한 장이 내가 찍혔다고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나서 10년 지난 애 사진을 보면 그 속에 우리 막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애의 민철인데 민철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됐던 파생됐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놈의 새끼 그때 참 지들도 말 안 들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 안 세우면 땡깡 지겠다 이런 것. 이 사진이 그거더라고요. 그것이 파생되는 게 사진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애가 일단 애만 찍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 그게 사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청주에 그 한희준 작가님을 계시는데 플라스틱을 찍었어요. 사진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플라스틱을 이런 거를 찍는데 이걸 제가 찍었다 칩시다. 근데 그냥 플라스틱 물병이 아니잖아요. 김호정이가 마시다 남겨간 물병. 이게 사진이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내게 사진이 뭔가 물어보면 저는 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책 앞에 제일 타이틀이 뭔가 하면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찍고 있더라는 거죠. 사진 잘 찍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 그 소크라테스 말 있잖아. 너 자신, 너 꼬라지를 알아 그러죠. 그래서 알고 보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진을 찍으면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아, 그 사진이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찍고 있는 거 알고 보면 쉽게 말하면 나의 본성,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내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노후가 찍히는 거. 그게 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진은 나 자신이다 하고 저는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이 경지에 올라가 볼지 싶네요. 사실은 그 뭐 대부분의 작가들은 폼 낸다고 저 같은 이제 아직까지 하이 아마추어들은 폼 낸다고 사진은 메시지야 하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원 쌤의 그 사진은 나 자신이다라는 표현 저도 언제쯤 이 경지에 오를지 저도 좀 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사진가들 사이에서 모닝캄 같다. 사진을 보다 보면은 그냥 아침이 보이고 그냥 아침의 고요 이런 것들이 뭐 사진에서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닝캄 사진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해오신 건지 아니면 이러한 그 작업들을 언제부터 하게 됐고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사실 큰 전환점이 있었죠. 저는 사진을 오래 했다고는 스스로는 말하고 싶지만 냉철히 따지고 사진 한 지는 정말 몇 년 안 돼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가 사진을 갖고 싶어서 군대에 가가지고 월급 모아가지고 카메라 샀습니다. 광복도에 맨날 37 카메라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신 카메라, 37 카메라 있었는데 그때 그 미노타 조그마한 거 그걸 한 샀던 게 제 처음 카메라였는데 불과 한 10몇 년, 거의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긴 찍어도 기껏 우리 애들 찍어주고 우리 집사람 찍어주고 그래서 꽃 찍으러 다니고 주로 뭐 이제 친구들 찍고 뭐 직장에서 무슨 일 있으면 찍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느낀 거는 뭔가 하면요. 이갑철 작가 작품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돌과 반도라는 작품 보고 아 이게 정말 사진이구나. 왜 그러냐면 충돌과 그 반동의 작품 보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보면서 수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 제비를 찍고 다니고 풍경 찍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진 한 장에서 나오는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이게 사진이랑 그때 충격을 받고 저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골목길도 다니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 신발도 찍어도 오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은행에 다니는 분하고 같이 사진을 같이 했습니다. 많이 좀 같이 다녔는데 제가 대한항공에서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했는데 회의를 들어가서 우리 그때 당시에 공장장님 상무님이 저한테 묻죠. 야 김호정 너 사진 찍어 다닌다면서 그 왜 그 보잉스 앞에 그 비어 있는데 사진 하나 다뤄. 그래. 그 집에 와서 찾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창마을과 찍은 골목길 흉내로 다닌다고. 이갑철 작가 흉내로 다닌다고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걸 걸 수가 없잖아요. 찌그러진 대문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 걸었습니다. 근데 불국사 사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때 제가 회의를 좀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하고 사진 파트너였던 그 우리은행 다니는 친구가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 친구도. 포항송대 술장 가가지고 해녀가 들어가는 머리 통학탕 나무를 찍었다가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근데 이 친구가 우리은행 다니다 보니까 자기 은행에 큰 벽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달았어요. 액자를 만들었어. 근데 아침에 들어가 딱 지인장에 들어가 딱 보더니 딱 첫 마디가 그러더래요. 이거 어느 새끼가 달았어요. 어느 새끼가 달았냐고 딱 그러더래요. 그리고 뭔가 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편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술을 한잔하면서 그때 사실 내놓았는데 과연 이게 내하고 맞는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충동과 반동에 대한 그게 호기심과 거기에 대한 이제 막연한 그거죠. 이제 나도 저래보고 싶다는 거.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 그 충격 때문에 사진을 그만두게 됐어요. 사진 안 찍습니다. 굉장히 사진을 잘했는데. 근데 저는요, 내가 가령 이 사진이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만 드린 제가 나는 내 본성이 어떤가, 내가 가령 어떤 것이 맞는가를 생각하기 결과 저는 원래 혼자 이렇게 적응이 잘 돼 있습니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예. 혼자 잘 있기도 하고 때로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그래도 막막한 데가 잘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원래 좋아했던 아침에 나가서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 방해받지 않는 그 세계가 나하고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전을 처음에 일회 전시회를 초대전을 했습니다. 좀 이게 개인전을 처음에 초대전을 힘든데 동호회에서 의외로 초대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 그런 사진들입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세계 사진에 대해서 계속 했고요. 저는 이래서 조용한 사진이 뭔가 나무 사진, 나무에 취하다, 고요한 아침,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말씀 그대로 저는 고요한 아침에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말이 빨라진다. 큰일 나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사진을 직접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진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김우종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참 열심히들 해요. 특히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진가들이 생겨났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심히 촬영을 합니다. 막상 근데 전시를 하자 그러면은 막 찾아보면은 전시할 작품이 없는 게 그게 아마추어들의 어떤 공통 분모입니다.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막상 전시하려고 한 장을 뽑아보라니까 자기를 대표할 만한 한 장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떤 그 모닝캄 같은 작품들 이런 그 컨셉을 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전시의 방향을 잡고 이러는 과정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사진 뭐 굳이 시간으로 친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 한 15년은 최소한 흘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사실 이 아티스트 토크가 더 빛나려면은 이제 제 세 번째 질문이 끝나고 제가 프론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 토크는 제가 이제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프론트에 계신 우리 관객분들이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내가 좀 흠모했던 아니면 내가 오늘 와서 처음 본 작품인데 어떤 작품에서는 정말 숨이 막힌다, 어떤 작품은 정말 한번 걸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한 번씩은 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관객들께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코너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호종 사진가께서는 사실은 사진가들이 인정하고 사진가들이 출력을 맡겨요. 대부분들 보면은 사진을 찍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사진을 좀 제법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야, 사진은 전시를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진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전시를 할 때 그 필수적인 과정이 사진 출력이죠. 모니터에서 보는 색깔, 그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오면서 모니터에서 보는 색깔과 이 출력했을 때 사진의 컬러가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신의 영역이라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거의 신에 가깝게 다가가고 계신 분이 바로 김호종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 사진가들이 이분한테 사진 출력을 맡기는데, 자, 사진 출력과 관련해서 평소에 어떤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이라든가 어떤 소신에 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예. 언젠가 저한테 어떤 분이 사진 프린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해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메커니즘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능력들. 근데 그것이 제가 능력이 뛰어나냐, 그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분들이 저 사람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데, 이런 대체로 보면요, 그 기본에 좀 충실하지 않고, 원래 그 맞춰준 레벨, 그 매뉴얼에서 접근할 때, 그것을 빼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진 프린터라는 건요, 제가 프린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언젠가부터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산 대한항공에, 그것도 이제 사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용두산공원에서 이제 주로, 지금 갤러리 없어졌죠? 용두산공원의 갤러리요. 예, 거기. 아마 거기 전시했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관람자 제일 많은데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 40~50명씩 관광객들 다 보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시를 할 때,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내면 항상 다른 사진이 왔어요. 제가 원했던 사진이 아니라 프린터가 해오는 것들이 저하고 항상 달라서 고민을 하고 그쪽 업체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저하고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니고, 서울도 못 쫓아다니고, 처음에 프린터를 쫓아다니고 서울의 P&I부터 쫓아다녔습니다. 가서 업체들하고 이제 하는데, 업체에서는 답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제작자들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베네피처랑 틀리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좀 유명한 작가들 프린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뭔가 하면 스스로 프린트를 해서 데이터를 찾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옛날 필름 때는 틀리지만 요즘 디지털 사진을 쓰는데 가장 명제이 뭔가 하면 모니터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농담삼아 아마추어 사진가 한 몇 명들 보고 사진 몇 년 했냐고 하면 사진 좀 파일이 있으면 가져오면 개인전 시킨다고 합니다. 10번도 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런다면요, 자기가 찍은 사진이 스스로 좋은 줄 몰라요. 너무나 좋은데. 왜 그런다면 그 사진이 종이로 나왔을 때 모른다는 겁니다. 사진은 결국 종이로 나와야 돼요, 종이로. 그래서 종이로 나와야 되는데 그 종이의 프린트를 안 보고 쉽게 말하면 RGB로 보지, 이걸 CMYK죠, 그죠? 우리가 보통 빛이나 카메라에서 보면 RGB잖아요, 그죠? 근데 이 CMYK거든요. 그 변화를 모른다는 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프린터가 원본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심도 못 만들어요. 저 작업실에 와보시면, 커튼이 쭉 쳐져 있는데, 커튼이 한 해 사서 한 달 똑같이 샀습니다. 근데 색깔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전날 만드는 거고, 그 다음날 만드는 거고, 조색이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컬러 영역은 심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뭔가 하면, 첫째는요, 기본에 충실이 되는데, 제가 그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면, 사진가들이 사진 찍을 때,
너무 많은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커도 2m 10%도 전혀 이상하게 넓게 놓는 거는 뭔가 하면 찍을 때 아주 정확하게 찍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사진가 다 아실 거고, 제가 그러면 당시 프린트가 왜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듣냐면요. 방법은 딱 뭔가 하면요.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 그 쉽게 말하면요. 이 저 자랑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랑 프린트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아시든지 알겠지만 이 프린트 하는 거는요. 절대적인 고생입니다. 노가다, 쉽게 말하면 노가다예요. 괜히 노가다인데 뭔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이 종류부터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재고왔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이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사진의 종이가 마지막 베이스가 종이인데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숱한 사람들 저한테 와서도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알아서 어떻게 해줍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알아서 미치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한테 욕 얻어먹는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오늘 저녁 뭐 할까? 그냥 알아서 해줘. 한 방 바로 옵니다. 그잖아요, 그죠? 알아서 해다가 미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종이 계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문의하는데 대충은 내가 맨 마지막에 사진이 갈 자리는 종인데 그 종이 개념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메모를 해왔습니다. 보통 우리 종이는, 사진 종이는요, 정말 수백 가지가 됩니다. 사진 종이는요, 어디서 왔냐면요, 쉽게 말하면 사진은 어디서, 회화에서 왔죠. 그죠? 회화에서 왔거든요. 회화에서 왔는데, 그 회화에서 넘겨보면요, 회화에서 쓰는 종이가 있고, 우리 보통 광택으로 쓰는 종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RG 시리즈를 RC라고 하는데, 그 그로시 타입입니다. 이 그로시 타입은 뭔가 하면, 종이에다가 사진을 잉크를 뿌렸을 때 정착을 쉽게 하는 것이 이 타입입니다. 이 RC 타입. 그 레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건 잉크를 탁 뿌리는 순간 탁 말라버려요. 근데 저게 장점은요, 싸다는 거예요. 싸고 처리가 쉬워요. 저거는 찍어놓고 프린트하고 바로 덮어도 괜찮을 정도로 빠릅니다. 또 장점이 뭔가 하면 컬러가 참 잘 나와요. 컬러가. 근데 단점은 조금 싼 티가 나요. 왜 그러냐면 사진 한 사람들은 다 아티스트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파인아트 계열이에요. 제가 쓰는 종이들 다 파인아트 계열인데, 파인아트는 다 매트지거든요, 매트요. 잉크를 탁 뿌려서 스며듭니다. 근데 스며드는데 어떻게 스며드느냐 하면, 그냥 무작정 이런 종이가 아니라, 잉크가 잘 스며들고, 밖으로 배출 안 되도록 코팅을 살짝 입히는 겁니다. 그 코팅이 뭔가 하면, 어때요? 코팅이? 잉크가 싹 잘 스며드는 코팅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그로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세미 그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종인데, 만약에 이 사진에서 나는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안부가, 우리 박병 작가님 오셨는데, 그 쓰시는 사진들이 보면요, 안부가 굉장히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 디테일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종이를 써야 됩니다. 그 조은의 파인아트 계열은요, 이건 정말 해외에서 온 겁니다. 수채화라든지 파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왔거든요. 원래 사진이라는 것은 발명되고 난 뒤부터 1856년도부터 이 피투레이저를 빠져서 해화적으로 표현하고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럼 뭔가 하면 사진도 자꾸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들이 쓰면 뭡니까? 피투레이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사진이 쏙 설명해서 무겁고 원본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느낌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느낌이다. 거기에 아주 잘 맞는 것이 파인아트 계열입니다. 그래서 파인아트는 주로 보면요, 단점은 뭔가 하면 컬러가 조금 무겁습니다. 또 흑백도 조금 무거워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인아트 계열의 사진 뿌린 걸 탁 뿌리면 속 스며들어요. 좀 스며듭니다. 그래서 좀 터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디테일이 이 그로시보다는 RC보다는 조금 무겁게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는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그건 뭔 생각하면요,
그 베이스 종이가 펄프를 쓸 거냐, 그다음 코튼을 쓸 거냐, 그에 따라 달라져요. 1m에 5만 원씩 하면 종이가 1m 5만 원 그럼 얼마나 비쌉니까? 1m에 5만 원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데도 워낙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작가들 욕심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그 파인아트에서 내가 어떤 종이를 써서 내 작품이 가장 빛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베이스 그랬습니다. 파이버베이스 계열인데 파이버베이스 계열은요 종이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대부분 다 코튼입니다. 그 종이가 요 사진입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이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리진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리진은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코팅, 이거는 플라스틱이 딱 코팅되어 있거든요. 코팅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좀 생각이 나네. 젤라틴 종류들 있잖아요. 예. 젤라틴 종류들이 이렇게 딱 코팅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종류인데 이것은 어떤가 하면 소프트해요. 표면이. 그 대신 종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파이버베이스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대로 1m, 사내물레 같은 1m에요. 1m 5만 원씩, 4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린터 하면 베리면 조집니다. 그냥 일단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제일 겁납니다. 사실 거기 오면요. 사실 잘 보이도 안 할 뿐 아니라 겁나긴 한데 사실은 사진이 우리 그렇잖아요. 왜? 우리 등산용품이 몇 그램 줄이려면 굉장히 비싸지죠. 사진 똑같아요. 느낌 좀 더 주려고 얼마든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진가들이. 우리 화가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까 화가 그림 그리신다는데 그죠? 예, 많이 하죠. 예. 이 종이 선택하는 것이 자기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가령 어떻게 하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이버에서는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화이버에서도요 즉 아까 말씀드린 코팅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한데 너무 소프트한 것들은 핸들링가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 타키스가 나요. 예, 그만 고급스럽죠. 근데 제가 쓰는 이 화이트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금 경화돼 있어. 그거는 좀 나은 걸 쓰거든요. 근데 화이트베이스 제가 쓰는 거는 뭔가 하면 흑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소나무라든지. 우리 조승 작가 있는데 조승 씨 찍었던 그 돌 사진 같은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진들은 다 보면 화이트베이스 저런 종이 있으면요 아주 질감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 종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적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캔버스를 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사진가 하신 분들은요. 캔버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천에다가 비닐 코팅 같은 입혀 놓은 겁니다. 캔버스가 뭔가 우리 화가들 그림 그릴 때 캔버스 쓰잖아요. 그 흉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흉내낸 건 완전 다르죠. 캔버스의 유화 느낌을 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캔버스 종인데 그 캔버스를 쓰면요 왠지 좀 사구티가 나요.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저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그 자체가 유화 느낌이 광택이 나니까 저하고 사진하고 잘 안 맞죠. 그죠? 근데 그걸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있는데 이거는요 그 캔버스 종이가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캔버스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캔버스 진짜로 보면 판매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찍어가 내는데 캔버스 좀 약해요.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캔버스 여러분 저 시장에 가서 캔버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좀 하시는 분들 보면 왠지 좀 느낌이 사진 느낌이 안 나고 좀 싼티 비슷하다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작품이 산티가 썩 나면 성질씩 나죠. 그죠? 고급스러운 거예요. 산티는 고급스러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는 사진 프린터는요 사실 이 종이 다 되고 어떤 종이 아무나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많은 프린터를 하고 많은 작가들이 프린터하고 업체도 프린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프로파일입니다. 종이 프로파일이다. 제가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어떤 인쇄 우리 언론 무슨 매체라 그러죠. 그런 거 좀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나와요. 그게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다 오류가 많아요. 어떤 종이는
어느 프로파일 쓰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수백 가지가 있는 사진 종이 중에 가령 내 사진 어디가 맞느냐는 거죠. 어느 종이를 선택하면, 보세요. 이 종이하고 어떤 종이, 이런 종이들이 다 종류가 다르죠. 베이스 색깔이 다르거든요, 벌써요. 성질이 다르죠. 잉크 똑같이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나타난다. 색깔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거죠. 그 중요한 게 종이 프로파일입니다. 근데 프로파일이 여러분들 가보시면 대충 그 종이 그거 쓰면 돼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진 수백 가지 되는 종이를 정말 잉크를 탁 불어서 그 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는 답은 여기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요. 이것이 750가지입니다. 색상이 600가지 했어.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종이에 프로파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미칩니다. 이거요 한 장 하나 다 찍거든요. 찍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고 색깔 맞추는데 실수했죠. 처음부터 다시. 근데 꼭 끝에가 탁 틀려요. 끝에가 돌아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처음 하면 되는데 이게 프로파일인데 이거 미친놈 말면 안 하죠. 그거 조금 제가 미쳤거든요. 사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 성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사면요. 성질 나가 밖에 나갔다 오거든. 틀리면 자꾸 틀린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좀 잘 되는 날도 있는데 어느 날 안 돼요. 그럼 꼭지 돌죠 막. 눈도 아픈 데다가. 지금 오늘 얼굴 별로 안 좋은데 조지고 온 거예요 그냥. 이런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이 프로파일도요 보통 분들은 한 250가지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256 칼라. 네, 250가지를 만드는데 저는 750까지 씁니다. 가장 좋게끔. 프로파일은 종이에 써서 제공도 해요. 했는데 일반적인 종이만 잘 팔려있는 종이만 하거든요. 해주는데 그걸 제공하고 머스트 컬러하고 그 업체하고 저는 이 프로파일 때문에 몇 번 많이 전화도 통화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거기 적어도 몇 개 있어요. 보면 아마 프로파일 이름 중에 김호종짝 들어간 거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뭐 하면 대충 안 하고 미친 듯이 해보거든요. 제가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취미도 하면 막 미친 듯이 해봅니다. 그래서 나비 잡을 때도 그냥 나비 취미할 때도 국립과학연구소하고 놀았습니다. 그냥 뭐 이런 데 취미로 안 하고요. 그것처럼 한번 하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프로파일을 다 완성이가 다 가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연락해서 업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하네물러가 가장 정확해요. 자, 볼게요. 이 종이를 내가 프로파일 만들어요. 오늘 이 종이 팝니다. 내가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서는 사람들 다 옵니다. 프로파일 좀 달라고. 그런데 이 프로파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 프린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프린트마다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앱손 무슨 모델, 캐논 무슨 모델, 뭐 HP 무슨 모델 종류가 없으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충 큰 아이템 몇 개만 남겨놓지는 않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사진에 가장 적합한 사진 종이가 어떤 거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프린트를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프린트해야 되느냐. 그리고 보통 내가 작품전을 한다면 정말 전문 작가나 찾아가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찾아가서 테스트 프린트 몇 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할게요. 예. 이 대목에서 저는 지금 뭐가 떠오르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혹시 TV조선 보셨습니까? 국민가수 아마 본선 1차 아마 있었을 겁니다. 본선 1차를 보는데 그 1등한 친구가 김영흠이라는 친구예요. 아마 오늘 저기 이거 토크 끝나고 그 네이버에 김영흠 뭐 짤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분노의 짤 쳐보시면은 이 친구가
그 아마 이번에 이제 팀 이제 본선 1차가 팀 미션이었는데 그냥 여러 명이 같이 부르는 거죠. 개중에 1등을 했는데 보통 팀 미션은 일단 내가 한 곡 내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고 C 파트가 있는데 자기 파트가 아닌데도 미친 듯이 그냥 불러 마이크 없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사실은 김호정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사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저하고 이제 얼굴 보게 되고 이게 참 같이 작업한 지도 한참 됐는데 만나면 사진 얘기밖에 안 합니다. 참 즐겁죠. 아니 저는 즐거운데 오늘 그 기획 전체 진행팀의 미스로 오늘 여기 보니까 반 정도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집에 가시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작가님 말씀하신 이 작품하고 또 저기 절려 있는 아침 해 있죠. 저 작품도 한번 종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건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프린트할 때 자칫 실수하면 프린트 헤드가 나갑니다. 저 종이, 이 종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말씀 하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는 사진가 김호종은 거의 뭐 하루 종일을 사진밖에 생각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요. 또 갤러리 폰입니까? 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까지 질문을 끝내고요. 자, 프론트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꼭 사진 관련된 얘기가 아니어도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느꼈던 어떤 그런 소회도 좋고 아니면은 정말 좀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네, 예. 네, 선생님 지금 그 김해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3, 4년 전부터 제자들이 그 개인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능력이 있다는데요. 사실은 그 유명 제자분들도 강의를 하지만 그 제자분들이 그 개인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김해에서 제자를 양성을 해서 개인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아마도 굉장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능력자다 진짜 일단 한번 했으니까. 그 강의 그 과정 중에 전시가 들어가 있는데 전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호회 전시하듯이 그런 건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떻게 왜 찍느냐는 걸 한번 고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찍어볼 건가 하는 그 고민을 안 해보면 사진을 10년, 20년 한 거 그냥 했던 거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진은 결국 뭔가면 혼자 보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밖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요 동호회 사진 전하는 거하고 개인 전하는 완전 다른 세계 놉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전하죠. 그럼 빨간복 써 있는 거 바로 앞에. 아까 그러면 사진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진을 내놓는 거면 결국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 사람 자존감이에요. 내 사진을 내놨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런 사진 찍으려고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왜 사진 이렇게 했을까? 왜 액자도 그거 조금 더 인정 쓰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내 자존감을 내놓는데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고 아까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아까 그 사진 아마추어들이 지금 막 사진 배워서 디지털이 나오다 보니까 프린터를 안 해본 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데이터가 생겨야 돼요. 내가 프린터를 하고 보정을 하고 한 사진이 내가 해서 딱 보여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대부분 분들이. 내가 이 정도 보정하고 이 정도 출력해서 이 정도 프린터, 이 정도 출력했는데 그 사진이
어떤 결과로 나타냈을까 하는 데이터가 본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트를 안 해보기 때문에. 옛날 필름 어떻습니까? 무조건 넣었잖아요. 근데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지금 요즘 디지털 카메라 쓰는 사진가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뭔가 하면 결국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혹시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허클베리 핀이라든가 톰 소녀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이자 풍자가이고 해학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방금 질문자는 우리 김호중 선생님의 제가 제자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마 성인분한테 이제 제자이자 동지, 그러니까 사진을 김호중 선생님한테 배워서 지금 이제 개인전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선생한테 묻는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김호중 선생님의 저는 이제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김해와 창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의 사진 구루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많은 제자들도 길러내시고 밀도 있게 초중고 그리고 전시반까지 사진의 어떤 후학들을 또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존경하고, 어쩌면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마크 트웨인의 어떤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네. 예. 오늘 아까 종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전에 배병호 작가 예. 그 강의를 들을 때 독일에서 그리 이야기하고 종이 인화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소나무 사진을 지금은 안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 바람 이걸 하고 다니는데 엄청나게 그 자연에 가서 그걸 찍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현재 이런 사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에피소드나 그런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에피소드요. 꼭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배봉우 작가님 이 양반 책 하나 보내준다고 같이 한 보내주네. 우연히 만나가 책 하나 보내주겠더라. 같이 한 보내주네. 네, 어쨌든 배봉우 선생님의 사진은 사실은요, 소나 앞에 서면요 압도당하잖아요. 큰 압도당하거든요. 배봉우 선생님 사진은 이제 한국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찍고요. 저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미친 듯이 소나무 찍었는데,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진을 찍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보고 찍느냐는 거거든요. 뭘 느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 사람으로 찍기 때문에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참 존경스러우신 분이죠. 에피소드라고 들으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요 사진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우리 타이틀로 나와 있는 사진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물에 스며들다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제가 우리 리플렛에 들어갔는데, 요거 내가 웃긴다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무리한 행동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보면 건물이 하나 있고 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안개 속에 거쳤다 나타나는데, 저 해가 내 앞을 좀 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차를 타고 쭉 걷다 지나가다가 사진가들이 차를 세워놓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파인더로 쳐다봐요. 무식한 짓이죠. 너무 짧은 사진을 파인더로 쳐다보는 참 무식한 짓이죠. 그죠? 쫙 보더니, 야, 별 거 없다,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 갔습니다. 사진에 특별한 에피소드는 사실 그런 정도고요. 저는 사진 찍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리 정부재 작가님들
했지만 우버스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저도 가만히 서 있고 그 양반도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자연이 변하는 그 자연이 무궁하게 변하거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 변하는 과정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그 자연이는요. 자연이 왜 자연인가 하면요. 변하는 게 자연이에요. 변하는 게. 변하는 게 자연인데 변하지 않는 건 없거든. 안 변하는 건 신밖에 없어요. 신이 변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저도 주님을 모시는데 두 가지 주님 모시거든요. 그 하느님하고 병아리 들은 주님하고 주님을 우리 집사람한테 요것도 물 일이지만 참 즐기는데요. 근데 이 사진의 에피소드는요. 특별한 건 사진가들가 바치는 거죠. 자꾸. 혼자 있을 때 안 바치는데 가끔 이렇게 왜 앞에 드럼을 띄워놓는다든지 미치는 거죠. 저런 상황을 기다리면 앞에 드럼 띄워놓으면 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에서 방해, 무시하는 사람들이 방해. 남이 사진 찍었을 때는 가서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저도 너무 찍었을 때 절대 방해 안 합니다. 꼭 찍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좀 옆에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쓰거든요. 사진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마 다시 이제 한국에 여행 바람이 곧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데요. 혹시나 사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애호가 정도시라면은 사진하는 분들하고는 같이 여행 가지 마세요. 네, 그거 볼 때입니다. 네,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뭐 아프리카 히말라야 같이 갔는데 한 두 번 같이 갔다 오더니 이제 안 가겠답니다. 지겹습니다. 왜 그러냐? 사진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는데 한번 봤으면 가야지. 거기서 아예 그냥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진가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 시간 또 있다.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있는데 혹시 또 없으십니까? 질문 말고 네. 말하고 싶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저는 사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국악 갤러리가 생기고 와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냥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엄마야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그림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리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사진 자체는 제가 나이가 지금 좀 70인데 손을 좀 이게 들려 아무것도 찍을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 거를 보면 막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너무 좀 하여튼 상이 될 뿐이에요. 왜냐면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전혀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진 작가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아드님이 곧 결혼하시죠? 결혼했습니다. 아들 결혼 선물로 저희 국악 갤러리 사진 한 점을 구입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참 멋졌어요. 아니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사진을 하나 사서 선물하고 싶다. 지난번 사실 저희 바로 전 김호동 선생님 작가 바로 전이 이제 주기중 작가라고 중앙일보에서 사진 기자 30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집들이 선물은 사진으로. 아주 멋진 그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진 판매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분인데 아들 장가에 저렇게 사진을 또 구매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요.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사진은 아까 우리 김호동 작가 선생님 말씀처럼 19세기 초반이죠. 초반에 어떤 발명된 이래 풍경은 언제나 어떤 중요한 사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풍경 사진은 어떤 단순한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풍경을 기록하는 어떤 기록의 의미를 조금 넘어서서 사진의 다양한 형식 실험과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풍경의 의미에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사진가들이 사실은 이 파인아트라 불리는 풍경 사진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요.
그 대상인 어떤 문명과 사회, 어떤 자연과 어떤 풍경, 심상, 사회적 풍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특히 사진은 또 미술과도 상당히 밀접이 되어 있죠. 어떤 르네상스를 열어갔던 투시 원근법의 등장이나 겸재, 실경산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면 사진과 어떤 인식의 틀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대 미술에서 사진은 당당히 그 영역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변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다 풍경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모신 김호동 작가께 묻고 싶은 게, 자, 풍경 사진가의 능력이라는 뭐 풍경 사진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잘 찍으려면 또 풍경 사진을 찍으려면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까? 또 혹시 거기 조금 더 보탠다는 어떤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참. 원고 없던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메라 사면 제일 먼저 찍는 게 풍경이죠. 풍경인데 사실 풍경 찍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제가 물어볼게요. 사실 풍경을 찍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우리 자연을 찍는 게 맞죠. 자연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왜 풍경이라고 그럴까요? 풍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조망을 해야 되고 프레임에 갇혀야 풍경이 되는 겁니다. 자, 자연은 그럼 뭐냐? 아까 말씀대로 자연은 끝없이 변하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변하죠. 자연이죠. 네? 그 다음 벌은 자연이죠. 벌집은 자연이죠. 이 집은요. 이 건물은 자연입니다. 변화가 없어지거든요. 자연의 조건은 뭔가 하면 끝없이 변하고 원래 그랬다, 그럴 것이다, 그랬다, 또 그럴 것이다, 영원히 변한다. 그것이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풍경이 되려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조망을 해야 돼요. 관망을 하고 도망을 하고 프레임에 갇혀야 되고 합폭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풍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풍경을 잘 찍는 방법은 뭐냐? 글쎄요. 세배창 쌀가두 같은 사람도 전쟁터에 가가지고 사람들 시체나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는 자연사진가가 됐거든요. 그럼 왜 그런다면 인간은 갖고 있는 본성이 자연이거든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풍경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답이 어디 있냐?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답은 나를 통해서 찾아야지 어디서 문의하는 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사진 강의록 중에 제가 풍경 읽기라는 강의록이 있고 그 다음 풍경 완전 정보이라고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강의한 적 없어요. 근데 복지관에 가가지고 어른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풍경이라는 건요. 카메라 사면 다 덤벼드는 게 풍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대상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변하죠? 변할 시간을 맞춰야 돼요. 때를 맞춰야 되죠. 저 같으면 또 안개 맞춰야 되죠. 물안개 맞춰야 되죠. 바다 가면 물때 맞춰야 되죠. 그것도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면 보통 새벽 2시, 1시 때 떠날 때도 있고 그 전날 떠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 풍경을 찍으면서 쉽게 생각한다면 큰 오류입니다.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는다? 좋은 사진 절대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풍경을 찍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글쎄요. 이게 내가 눈에 틱 떠서 찍고 싶다 할 때는 걔가 나를 부른 거예요. 내 카메라를 들이대게 됐다면 걔가 나를 부른 겁니다. 걔가 나를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냥 나 이리 와봐. 나 좀 찍어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찍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찍으러 갔습니다. 장미를 찍으러 갔습니다. 장미 찍으면 가령 그냥 장미 아름답다, 이쁘다,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 다 느끼잖아요. 그 절정적인 꽃이라는 게 아름답다는 걸 다 안다 이거죠. 다 아는데 어떻게 아름답냐 이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민들레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민들레 꽃이 있는데 공원에서 핀 민들레. 그럼 어떻게 해서 카메라를 이쁘게 찍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원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엄마 무덤에 턱 가보니까 민들레가 턱 피어있어. 갑자기 엄마 생각이 턱 나는 거야, 이제. 와, 우리 엄마가 나도 온다고 피었구나. 그럼 그 사진 어떻게 접근할까요? 엄마 생각 접근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 도로 같은 데 보면 풀들 잘 피어 있잖아요. 거기 민들레가 탁 피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보면 아슬아슬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그럼 그걸 찍으려면 어떻게 찍겠습니까?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차가 지나가면서 흔들리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사람 다리 갈 때 지나가면서 찍는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보이려고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면, 그 대상은 똑같은 대상인데, 명사형으로 찍으면 사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형용사나 서술적으로 찍어내야 사진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풍경 사진 잘 찍는 법.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진 잘 찍는 법은 걔가 나를 불렀을 때 하나의 명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시비 걸었던 이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걔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맞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글쎄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사진이 대상이라는 것은 걔가 나를 불렀다는 건 나를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전에 그 강의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풍경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습니까? 하니까 답은 있다. 잘 찍으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잘 찍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강의 시간에 들었거든요. 아마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하고 또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참 순수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사실은 한 60, 이제 뭐 한참 이렇게 가시고 계신데 말을 듣다 보면요 사진가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티스트들이 좀 순수합니다. 사실 제가 그 우리 그 큐레이터이자 바이올리스트인 저기 앉아 계신 미카 선생이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 오는 거예요. 작가 선생님께서 아까 첫 곡 섬지박이를 얘기를 하신다. 야 이거 연주하면 다 울지 않을까. 그래서 섬지박이 첫 곡 들으셨던 그 섬지박이 저는 오늘도 울컥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조금 톤을 조금 올려라. 근데 후반부는 너무 이렇게 이게 파고들면은 너무 좀 사람이 울적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그래 자기 전시 축하곡으로 섬지박이를 부탁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좀 화려한 곡도 있고 좀 유명한 곡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곡을 몰라서 부탁 못하는 건 아닌데 또 오늘 연주했던 친구가 러시아에서 이제 자기는 연주학 박사까지 받다 오고 그 바이올린 실력은 뭐 어딜 내놔도 뭐 모든 걸 연주할 친구인데 근데 섬지박이라니까 좀 실력 발휘도 못하겠다 뭐 이런 약간 있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그 순수함이 옆에서 바로 느껴지네요. 저는 사실은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또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뭐 카페 앞에 좀 같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가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 사진가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그 이면에 그 사진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태도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두 번째 부탁을 같이 드리냐니까 사실 어떤 때는 사진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남들은 다 저 사진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내게는 그 느낌이 안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 쉽게 입 밖으로 못 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뭐 나이가 좀 있다는데 한참 클 나입니다. 이제 성장판이 다 낄까 말까 뭐 이거 좀 안 닦였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커야죠, 그죠? 예,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이 키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 요즘 제가 그 어떤 분이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셨나? 그 TV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자꾸 빠지면 3분 동안 머리 샴푸가 기다리라. 요즘 3분 동안 기다린다 욕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도 좀 번지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가의 자세나 뭐 사진을 감상한다든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진을 찍는 사람 자신들은요. 원래 그 예술가는 좀 개파가다 그러잖아요. 개파가다 그러는데 그 개파간 게 사실 장점일까요? 나는 장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개파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진짜 그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입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혼자. 그러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건 몰두만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세계에 빠져드니까 개파이 도울 뿐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사업도 해야죠. 그 다음 또 우리 또 집에서 제일 왕인 마님 말도 들어야죠. 아들도 좀 신경 써야 되죠. 그게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진가의 자세는, 예술가의 자세는 뭔가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가, 누가 예술가일까요? 누가? 예술가는 전부 다 예술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술가예요. 저게 아름답다, 이쁘다, 좋다, 싫다, 슬프다, 그걸 느끼면 예술가예요. 그런데 내가 그 슬프거나 이쁜거나 아름답거나 어떤 느낌을 주는 걸 대하는 사진가는 말씀 그대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대체해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나는 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몸은 다 갖춰져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니야, 나 사진 잘 못 찍어. 나는 이게 잘 안 돼. 안 해요. 사람은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몇십 명 계시지만, 완전 다르거든요. 탁 끄집어내놓으면 모르는 몸, 육체 말고 영적인 걸 끄집어냈을 때는 이건 아무도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한번 볼게요. 태어났을 때 살아오면서 가족의 언어, 그 집단, 주위의 환경, 트라우마, 사상, 이념, 교육받았던 거, 어떤 큰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결국 뭔가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저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특성을, 자기 특성을 가져서 그 특성대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갑철 작가 작품 중에서 그 흉내 내보려고 막 돌아다니고 보고 도서관과 책 TV 보고 막 그걸 쫓아다녔어요. 그 뭡니까? 기록은. 저도 사실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해요. 뭐 찍으면 잘 찍는다 소리는 해요. 그렇지만 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저는 에너지 좋거든요. 조용하고 소나무밭에 혼자 앉아있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진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두 번째가 사진을 어떻게 감상하면 그렇죠. 어렵죠.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사진은 그 좋은 사진이 있고 잘 찍은 사진이 있고 나쁜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 좋은 사진하고 잘 찍은 사진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잘 찍은 사진은 노출이나 포커스나 화가 잘 만들어내서 제대로 잘 찍은 거죠. 말 그대로 잘 찍은 거. 근데 좋은 사진은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 하면 그 사진 속에 개개인이 갖고 있던 철학적인 것이 나와 묻어있는 않는 거예요.
그 사진을 걸어놓고 봐도 지겹지 않고 볼 때마다 나를 좋아하고 쳐다보라 그러고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어디를 걸어놔도 괜찮고. 근데 잘 찍은 사진은 참 사진은 좋은데 한 며칠 지나면 좀 지겨워지고 그렇죠? 좀 지겨워지고 제가 수업하다가 이제 프린트를 하는 세돌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 프린트를 이렇게 해줘요. 그것도 최고 클릭을 해줍니다. 집에 걸어놔봐라 이렇게. 그 사진 생명이 며칠 가는가? 네? 이거 걸어놨는데 남편이 지나가도 야 그거 좀 치아라 하던데. 야 너무 좋다. 이 당신이 진짜 만든 거냐? 그 생각해보자고요. 정말입니다. 그게 사진이 퀄리티인데 그 퀄리티가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좋은 사진을 찍자는 제가 목표입니다. 사실은요. 그럼 좋은 사진이 뭐냐? 그 사진 감상하는 건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든지 초등학생한테 판 넣어놓고 찍어라 하면 찍어요. 그 찍은 사진이 무시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한 장 한 장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판단으로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어디서 가면 작가 노트 딱딱 붙어 있습니다. 이해 안 될 때 작가 노트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이해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에 프레임 안에 들어온 어떤 사물들은요,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를 헤아려서 쳐다보면 그 사진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진에서 보면요, 무표정의 사진, 중성사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지하철 타면 저도 폰 보고 앉아있죠. 옛날에 뭐 신문 보고 막 그랬잖아요. 다 폰 보고 표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표정이에요. 사진 세계에서 표정이 강하면요, 쉽게 모함, 저번에 정문작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할 때 모함이랬죠, 모함. 사진에서 그 모함이 없으면 생명이 잃기 싫습니다. 쉽게 말하면 답이 너무 명확하면, 너무 명확한도 해도 그렇고 뭘 말하는지 몰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진을 감상하는 거는요, 그 사진에서 벌써 전체도 보지만 그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읽어보면요,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잘 안 된다. 그럼 잘 찍은 사진이 그냥 잘 찍은 사진, 야, 잘 찍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좋은 사진은 그렇고요. 이제 나쁜 사진을 이야기하면 나쁜 사진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묵 찍어도 걔가 그 조그만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관점에서 찍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전 중에 제일 황당했던 사진들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맹인들이 찍은 사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세계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진은 파인더를 보고 찍는 건데, 그걸 안 보고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상상으로 찍어낸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그분은 찍을 때 셔터를 어떤 기분이 찍었을까? 가슴 찡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시력이 저도 굉장히 나쁘지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사진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헨리 피치 로빈스가 이야기했어요. 세계적인 사진 교육자죠. 그죠? 남의 사진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진 속에 되는 요소를 보고 이해하고 그 작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1999년에 어떤 그 눈빛 출판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사진 전문 출판사입니다. 여기에서 정주화의 땅의 소리라는 그 사진전을 두고 사진작가 강용석과 오형근, 이영중, 정주화, 진동선 이렇게 5명이서 한번 토론을 했어요.
사진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론이나 작가들 그리고 감상자가 모여서 이제 얘기해서 그 엮어내는 책을 컨셉추얼 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셉추얼 북.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상했던 부분과 실제 작가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감상이 맞는지, 그럼 내 감상과 당신의 작가의 어떤 의도가 다른데 그럼 내가 잘못 느낀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가가 어떻게 찍었건 간에 내 느낌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작가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찍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엔젤 아담스의 어떤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그 사전 시각화라는 게 있어요. 엔젤 아담스는 이제 현대 사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어떤 시각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 작업을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도 던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찍었다라는데 그것을 나는 강요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어떤 관람자의 몫은 충분히 그 나름 의미가 있고 그 나름 존중돼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 이런 그 어떤 주고받음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또 다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진의 어떤 미래를 좀 한 걸음 더 진보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컨셉추얼 북 한 권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정말 주말 이 시간, 귀한 시간 찾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사실 소중한 분들이 몇 분 많이 오셨어요. 다 소중하십니다. 아마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같아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한 분은 내가 딱 한 분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일단 인사를 좀 시키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이라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가장 많은 이름을 떠올릴 사람이 아마 아버지는 광부였다라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 지금 탄광 지하 갱도 500m 넘는 그 캄캄한 갱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소위 말 갱도 일을 사진 작업에 담은 우리 박병문 작가가 계십니다. 네, 그 옆에는 태백 시인이신 우리 박병문 작가 사모님도 계십니다. 예. 넣어서 인사를 합니다. 네, 넣어서 인사를 합니다. 예, 좀 나오시죠. 사실 일단 저도 사진가지인데 저도 사진가지만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진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고 정말 눈물 나는 사진들입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한번 또 참 고맙게도 2022년에 한 4월쯤에 이 자리에서 우리 박병문 작가님의 전시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열 수 있게 됐고 또 이 자리 그 다음에 지금 김원종 선생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저하고 한번 대담을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실 저희 국악 갤러리는 지금 뭐 사진 전문 사진 중심 갤러리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서 좀 2주간의 무료 전시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 쪽에 포트폴리오 심사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심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심사위원단에 총 5분이, 물론 저도 한 명이긴 합니다. 5분의 심사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데 이번에 어떤 이제 1차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참 죄송스럽게도 이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분 정도는 아마 여기서 전시를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지원해주신 사실 하필 제주도에서 지원하신 분도 계신데 좀 아쉬움도 있는데 아마 다음 아마 제가 좀 그 오늘의 어떤 공지사항이기도 한데 사실은 마침 작가가 이제 방금 앞으로 나가버리셔서 내가 소개하기가 되게 뭐 아니 그 조금 순서를 바꾸면 되죠. 예.
예, 하여간 저희는 그 사진이 현대미술 안에서 사실 미술 그러면 아트가 미술이지 않습니까? 아트가 미술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이나 조각이나 서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좀 큰 영역 안에서 같이 좀 사랑받을 수 있기를. 해외 아트페어를 한번 참관해 보시면은 사진과 그림의 비중이 대략 한 4대 6 정도 됩니다. 심지어 5대 5까지 오고요. 세계 최대 아트페어라 불리는 스위스 아트 바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트 바젤 포토까지 생겼어요. 그만큼 사진의 비중이 상 높아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진이 너무 냉대를 받습니다. 거의 뭐 9.5 대 0.5 정도로 전시에 이번에 서울에 키아프 있었죠.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 페스티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트 페어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참관을 봤습니다만은 사진이 거기서 9.5 대 0.5 정도로 사진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작가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오늘 어떤 느낌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쩌면 사진가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린 뭐 했나라는 이런 1차적인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진의 좀 미래가 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구박 갤러리에 선생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앞에 너무 전을 깔았죠 제가. 참. 네. 일단 공짜로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해운대 달맞이에서 일주일에 200만 원씩 주는데 참 감사하죠. 사진가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진 전문 갤러리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진가 스스로가 이런 힘을 보태고 자주 찾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진들하고 몇몇 사진들은 한 10년씩 묵힌 사진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주 유명해지면 발표하려고 아끼고 아꼈던 사진들인데 여기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박 갤러리가 저를 유명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대답에 제 대답은 박수가 아니겠습니다. 제 대답은 한 점 사야죠. 예, 다시 말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음 전시를 잠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9월 1일날 구박 갤러리에 개관하고 사실 2달 만에 이렇게 3차례 사진의 거장들을 모실 정도로 굉장히 호흡 바쁘게 달려와서 한 약간의 좀 인터벌을 좀 가질 생각이에요. 가지고 좀 재정비하고 마이크도 좀 이제 한 대가 한 2대 정도 좀 이렇게 비축도 좀 하고 여러 준비 좀 미흡했던 점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신진 작가 발굴이라는 이런 큰 대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을 했고 첫 번째 심사 통과자의 전시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예, 잠시 그 작가님의 인사는 한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대구손 김대일 작가십니다. 예, 김대일 작가님이신데 일단 대구 출신이시고요. 지금 대구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열심히 사진 찍는 40대가 아닌가. 예. 정말로 정말 사진을 보면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을 이 열정을 너무너무 대단하고 특히나 독도 사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 김대일 작가 같은 사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박 갤러리가 좀 모시게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11월 달에 전시 열릴 때 다시 한번 참석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안내를 드리면 아까 사진의 참 범위가 좁다 이러는데 제가 신세계백화점 지금 아트 북부스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네.
어제 우연히 둘러봤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작가들 이제 전시한 도록도 만들었지만 사진 작가님들의 그 작품들이 최고로 많이 있더라고요.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 예, 예. 지금 9층에 보면 예. 아, 이 사진의 그 작품으로 책으로 나오는 건 사진이 제일 참 많이 있구나. 한번 기회 되시면 사진 계통에 계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거 아닌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공식적인 질문은 다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어떤 프론트에 계신 관객분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의 시간인데요. 꼭 작가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의 이 아티스트 토크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혹시 네. 아까 출력에 있어서 종이의 이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잉크는 어떤 영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잉크는요. 제가 참 이 말씀드리긴 참 좀 어려운데요.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에서 이 잉크본 벌큰 걸 많이 쓰시잖아요. 집에 일반 포니터에 막 통 갖다 놓고 그냥 무한 잉크라 그러니까 그런 잉크하고 그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잉크하고는 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진 종이가 비싼 이유가 왜 그렇게 비싸냐. 아까 말씀드린 비싼 거죠. 1m 5만 원, 이만하게 만들면 10만 원, 종이값만.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싼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코튼지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종이를 쓰지만 그게 중성지라는 겁니다. 중성이 아니면 사진이 변해요. 우리가 이런 종이가 오래 놔두면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하세요? 잉크. 그 종이에 쓰는 잉크가 어때서 잉크가 나쁜 걸 쓰면 변합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에서 주는 이거는 사진용 제대로 된 잉크를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그 무한 리필 잉크들은 있잖아요. 그거 조금 지나면 다 변하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프린터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벌크 잉크를 쓰는 겁니다. 잉크값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잉크값이 비싸서 그거 자꾸 에러가 생겨요. 우리 에이스 기사들은 제가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코드 생기면 전화를 하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에이스 부를 일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부를 일이 없어요. 여름에 정품을 쓰면 안 나, 고장이 안 나요. 근데 펄크를 쓴다든지 싸구를 쓴다, 리필을 쓴다든지 하면 고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이 올라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문제. 그래서 제대로 된 잉크를 써야 된다. 제대로 된 잉크라면 정품 그 잉크. 프린터의 딱 정품 잉크예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쉽게 매니팩처에서 잉크 남발 찹치잖아요. 뭐 샤이안 5 뭐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써야 되지. 조금 돈 아끼려고 했다가는 결국은 사진 다 버리는 거죠. 회사마다의 차이는 뭐예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 한국에 많이 쓰는 것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앱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캐논을 쓰고 있고, 그 다음 HP에서도 좀 노는 모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앱손을 많이 쓰죠. 근데 회사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옳다 이거는 없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물감도 네, 물감도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데 다 틀리잖아요. 관료가 다르다. 색깔이 조금 틀리기도 하고 그죠. 그거는 뭐 신의 영역도 안 된다는 영역이니까 그건 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그 회사에서 주는 정품 잉크를 쓰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100년 사진 되는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이 시간이 지금 어느덧 1시간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혹시나 오신 분 중에 저희 그 갤러리에 개인 연락처를 안 남기신 분이 있으면 가시기 전에 저희 우리 큐레이터한테 연락처를 좀 적을 수 있는 곡이 있거든요. 지적해 주시면은
제 소식 앞으로 전시 소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좀 재미난 사항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작품 세계와 어떤 출력 그리고 어떤 여러 어떤 사진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호종 작가님께 큰 박수를 같이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